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는 전성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한 권으로 끝내기 교재 강의를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법령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 시험에 대한 강의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대고시는 우리 강의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여러분에게 굳건한 좋은 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죠. 저는 그 강의에 이제 새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각종 시험, 고시, 자격증 시험에서 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자격증 시험도 아주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시험까지 강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법에 있어서의 특징, 이 법과 관련된 과목들의 특징을 다른 어떤 분보다 더 잘 전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제 소개는 간단히 긴 장황한 설명보다 실제 강의에서 저를 보시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제 소개는 그 정도로 약을 하고요. 우리 시험에 대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3년치 꼼꼼히 봤습니다. 그 이전의 것도 봤습니다만 3년치는 한 10번을 본 것 같아요. 꼼꼼히 보면서 패턴이 반복된다. 원래 기출문제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시험에서도 패턴이 반복된다. 그런데 그 패턴 속에서도 다시 어떤 특징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인생은 패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습관도 패턴이고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희노애락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출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반복이 희노애락이라는 영역이라면 우리 기출도 그럴 것이다. 어떻게? 어떠한 특성으로 반복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시험에서 빈출되는 파트는 용어 정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어떤 것 개념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숫자와 관련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가 몇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와 서술어를 바꾸기 놀이를 잘합니다. 법령 안에 주어와 서술어를 다른 단어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찾아내는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있어서의 중요한 패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법이 있고요, 여러분. 명령이 있고요. 이것의 하위인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면 우리 시험을 누가 공부하겠어요? 문화재 수리 자체보다 법 외우는 게 힘들어서 우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공통 과목이니까 최소한의 것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최소한의 것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에도 이런 것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기출 경향에 맞추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쉬운 용어를 할지 적절한 암기 초식이랄지 넣어드려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실 때 강의를 듣고 바로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 더 넣는다. 비교가 있겠죠. 뭐와 뭐의 비교, 그죠? 지정과 지정해제의 비교, 이런 것들. 자, 이런 패턴은 뒤에서 보면 몰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에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 패턴이라는 거는 반복이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반복만 하면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몰아서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 복습하세요. 그날 100% 암기한다는 생각은 무리예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것처럼 식사 여러분 최소한에 하루에 3번 또는 하루에 최소한 1번씩을 하시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에 1번씩은 복습을 하는 거야. 강의를 듣고 1번씩.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또 인생에서 벼락치기는 다 여러분들
일가기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한 벼락치기에 미덕을 발휘하신다면 여러분 시험 합격에 법령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중요한 점이고 저도 이 점에 맞추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출 문제, 또 우리가 실전 예상 문제에서 우리 교재에도 실전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 강의가 짧게 끝나는 강의입니다. 총 7강 정도를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 해설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다가 궁금하신 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뭐 여러 권 책을 사서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오히려 과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지나친 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당 정리 파트에 체크를 해두세요. 아, 요게 이렇게 변형될 수 있구나. 물론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화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대한 것과 공부 방법 또 패턴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자 시험이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이 법이 바뀌면서 이제 내용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보다는 좀 부담감이 덜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법 개정으로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총칙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모든 법은 처음에 이 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굵직굵직한 법을 빼고는 개별법들이 이렇게 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법들은 목적과 정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자, 저는 우리가 법조문을 꼼꼼하게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보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공부 못하고 머리 쥐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조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빠르게 정리를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속도를 빠르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약은 두겠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문화재 보존, 민족문화 계승, 그죠? 그래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뭐 특별히 바꾸어서 낼 건 없겠죠. 정의 규정에 보시면 자, 문화재란 인위적, 자연적.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문화재는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한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민족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세계적 유산도 있죠. 요거 체크하세요.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유형 문화재라는 것은 형태를 띄웠다 이 말이죠. 그럼 형태를 띈 거 다 돼요. 그죠? 그래서 둘째 줄에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자,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잘 보세요. 고고자료는 어디에는 있냐면 유형문화재는 있어요. 그런데 무형문화재 보시면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 눈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형태가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은 똑같은데 무형문화에는 뭐가 없어요? 고고자료가 없다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낼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유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유. 그 다음 기념물은 다음의 것이다. 절터. 각종 터자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자, 문화재라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문화재라는 단어에는 역사적, 학술적 말고도 뭐가 있어요? 예술적 가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술이 문화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기념물에는 뭐가 없어요? 예술이 없어요.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터 잘 보세요. 절터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그럼 아예 없냐?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나번에 경관은 뭐가 있어요?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념물은 터자 들어가는 거. 무덤에는 예술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경관은 비유잖아. 그죠? 비유니까 이건 예술적, 너무 아름답다. 그게 바로 예술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동굴 관련되는 거. 그죠? 이 동굴은 자, 이게 자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동굴 같은 거는 딱 우리가 봤을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여긴 또 예술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관에만 들어가 있다는 점.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 민속문화재는 자, 우리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민속이잖아요. 그렇죠? 습속. 이때 민은 사람을 말하고요. 속은요. 습속을 말합니다. 즉 습속. 즉 습속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풍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풍습과 관련되는 것들. 그죠? 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 안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문화재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4번에 뭐 경관이 들어갔다. 경관은 문화재에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근데 경관이 꼭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국가가 지정할 수 있고 시도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국가지정문화재. 자, 문화재청장이 23조부터 2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누가 지정해요? 문화재청장이. 그 다음에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 문화재 자료는 지정되지 않은 국가나 시도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아시겠죠? 문화재 자료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국가가 한다 그러면 틀리겠네요. 예.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여야 됩니다.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정문화재에는 문화재 자료도 들어가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보호구역은 유형물에 관련돼 있죠. 무형물에는 보호구역이 없죠.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물건이나 시설물. 이 4항과 5항을 바꿔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호구역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다 알 수 있겠죠. 구역이니까. 바운더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사 문화 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 경관이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건설공사란 자 토목, 건축, 조경, 토지나 해저,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 이를 말하죠. 그 다음 국외 소재 문화재 우리나라 외 있는 문화재 이 말이죠. 국외로 반출.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느 호텔에 가면 우리나라 석등이 있대요. 그게 바로 국외 반출 문화재죠. 그죠? 국외 소재. 국외 소재 문화재는 다른 말로 국외 반출 문화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법 2조에 02조에 보시면 문화재 보호법 2조 7항에서 자, 이 건설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공사가 뭐가 있냐? 자, 밑에 것들이에요. 다음 2호부터 4호까지는 공사의 지표, 겉표면이 변형이 될 때만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자, 수목식재, 식재는 나무를 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굴착 등이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 자, 문화재는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원형 유지, 가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는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그죠? 자, 국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대책을 만들고, 여기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런 건 틀릴 게 없잖아요. 그죠? 시책을 만들고, 노력하고, 협조하고,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화재 보호법과 다른 법의 관계. 자, 원칙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이 우선이다? 우리 문화재 보호법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단 2항에 보시면 지정문화재 가지정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의, 수리, 실측, 설계, 감리와 매장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매장 문화재의 보호 조사와 관련해서 따로 정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을 빼고 나머지 써버리면 틀리죠. 지정문화재는 따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로 지정. 이렇게 따로 지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장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자,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자,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기본계획은 5년이에요. 자, 기본계획 5년도 뭐 3년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5년이에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유치하다 그죠? 그래도 유치한 게 오히려 재미있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오 발음이 들어가죠. 5년이에요. 자, 그럼 다음의 사항이 뭐냐?
문화재 보존, 그 다음 이전,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그죠? 환수도 있네요. 7조 2에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듣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문화재 청장이 아까 협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려야 돼요. 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 관보에도 고시합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좀 어렵겠지만, 관보에 고시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그 6조 2항에서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소유자, 관리자. 예를 들면 개인 소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관리단체나 문화재위원회 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죠. 다음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자, 이것은 연도별 시행계획이에요. 연도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행은 매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5년이고 시행은 연도별, 연마다 연도별이죠. 그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자,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알린다.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화재 청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시도지사도 포함되어 있죠. 그 시도지사는 하게 되면 누구한테 알린다? 청장한테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항에는 공표해야 한다. 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4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됐죠? 자, 연도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게 뭐냐? 추진, 방침, 세부 계획 이런 거죠. 2항 한번 보세요. 자, 특광도, 자치도. 자치도는 제주가 지금 특별자치도죠. 세종시도 그렇고 그죠.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 시도죠. 이런 사람은 자, 해당 연도의 계획과 전년도 계획의 결과를 1월 31일까지예요. 해당 연도 계획을 뭐 3월에 한다 그러면 한 4분의 1 지난 다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1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3항. 자, 문화청장 및 시도지사는 특광도가 아니죠.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합니다. 아시겠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아시겠죠? 제출은 1월 말이에요. 제출은 1월 말. 그 다음에 공고는 2월. 아시겠죠? 그래서 2월 말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2월 말까지 공고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문화재위원회 설치. 우리가 아까 문화재위원은 의견을 들어야 될 사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둡니다. 문화재청에. 뭐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이러면 틀려요. 문화재청에 다음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서. 그죠? 문화재위원회의 일이 뭐예요? 조사하고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항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뽑습니까? 뽑는다 이 말이에요. 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밑에 두니까 뽑는다, 위촉합니다. 그럼 자격이 누구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부교수, 이 고등교육법은 대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교수예요. 조교수 아니죠. 그 다음에 10년. 자, 종사는 10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사 10년 부교수. 꼭 기억하세요. 종사 10년 부교수가 문화재위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어요. 제가 문제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기억할 때 문화재위원은 10중 8구, 종인데 중으로 바꿨어요. 10중 8구 부교수 이상이다. 이렇게 뭐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제가 전부 다 안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키워드만 아시면 돼요. 문화재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됐죠? 자, 분과위원회끼리 모여서 하는 걸 합동분과위원회라고 하고요. 자, 이제 회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겠죠. 됐죠? 뭐 속기나 녹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항에 보시면 회의록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공개합니다. 그죠? 됐죠? 근데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돼 있거나 사생활 비밀, 그러니까 재산 문제나 사생활과 관련되면 비밀로 할 수 있어요. 재산은 비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7항에 보시면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8항에 보시면 비상근 항상 일하지 않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왜? 우리 회사에도 사회이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의 이사는 항상 그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옛날 표현이지만 상무이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회이사는 항상 일하는 사람 아니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게 마찬가지 비상근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 한번 보죠. 뒤에 보시면 지정기준은 별표 일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고요. 2항 한번 보세요. 문화재청장은 자,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국가지정문화재죠. 그래서 위원하고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해야 돼요. 국가지정문화재는 3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항 보세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며칠 이상 공고한다. 그 날짜를 잘 체크하세요. 그 날짜. 그 다음에 5항 보시면 예고가 그렇다는 거죠. 예고가 끝날려면 또 6개월 안에 결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 6개월이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36진, 36, 3366 아시겠죠? 숫자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아니라 보호재단. 자, 재단은 뭐냐면 이제 법률 용어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단은 재산의 단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학재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중심인 단체. 문화재 보호재단, 이 재단의 설치죠. 이제 재단은 재산의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화재청 산하에 두고 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인이 뭐냐?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일종의 우리가 회사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지문에 낼 때는 어떤 책에는 뭐 회사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회사가 아니고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법인이라고 돼 있지 뭐는 아니다.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단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그죠? 진흥, 활용, 발굴, 교류, 지원, 사업. 진흥, 활용, 교류, 발굴, 사업,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죠. 뭐 그런 것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항에서는 직원 둔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다음 민법에 재단법에 관한 규정 쓴다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그 다음에 6항에 보시면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항 보시면 국가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할 때만. 그죠? 다음 문화재 기초조사. 자, 국가나 지자체는 이렇게 돼 있죠. 뭐 기록하고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다. 됐죠? 그다음 2항 보시면 문화재청장과 지자체장, 장이죠. 그죠? 그럼 직접 조사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장은 직접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 자, 요거 좀 조심할게요. 국가지자체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 그죠?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해당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의 사전동의. 지정문화재가 아닐 때는 사전동의. 됐죠? 조사 방법 관련된 것, 절차 관련된 거는 대통령령. 밑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1항에 보시면 조사 계획서를 착수 전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계획도 없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2항에 보시면 자,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자, 착수 전까지 청장에게 제출하고 청장은 60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죠? 자,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자, 1년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뭐 한 3년이다 그럼 1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됐죠? 그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쌍갈로 이번에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정보화는 뭔지 알겠죠? 전산 작업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죠? 자, 문화재청장은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됐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구축 범위는 다음과 같다. 됐죠? 네, 이것도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예를 들면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그 밑에서 뭐 대규모 유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자, 두째 줄에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죠. 아시겠죠? 이 경우 필요 경비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시행자 부담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보호.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자,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제외라고 갈라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의 역사, 문화,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자, 보존 지역을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보존 지역이에요. 시도지사가 하는 게 보존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자, 시도 보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기관이 뭐 검토하라는 것 됐죠? 3항만 보세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자 둘째 줄 끝에 보시면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예요. 자 보존 지역은 외곽 경계로부터 500m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기본 계획 몇 년? 5년. 이것도 보존해서 500m. 아시겠죠? 됐죠? 예외적으로 500m를 초과할 수 있지만 원칙이 500m예요. 그 다음에 사항 보시면 자 문화재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문화재를 지정하면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내 그죠? 자 그 보존지역과 관련해서 행위주를 고시한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화재 및 재난방지. 문화재 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자 시행한다. 우리 시책 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매년 한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지침서 한다. 그 다음에 3항에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보완. 됐죠?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자 노력해야 되는 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마지막 줄이죠.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됐죠? 자 노력하는 거는 그것이고 둘째 줄에 보시면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위한 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소방과 재난방지는 설치 의무.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금연구역으로 전체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고요. 아시겠죠? 거기에 금연이냐 흡연구역 관련된 표시를 해야 돼요. 됐죠? 그럼 누가 있냐? 지정문화재 중 목조 건물. 자 주거용은 제외하고요. 목조 건물은 왜냐하면 연기 때문에 부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호 보시면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 건축물. 둘 다 목조죠. 3호에 보시면 그 외 지정문화재 중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흡연과 금연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흡연구역, 금연구역은 담배죠. 담배는 다 목조예요. 담배 연기가 어디를 타고 넘어가요? 목을 타고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7항을 보세요.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당연히 흡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 8항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는 자 쭉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자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자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도난방지 장치는 아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 금연 관련되는 것들 됐죠. 그 다음 밑에 이제 화재 대응 지침서와 관련해서 보시면 문화재 범위가 목조 이렇게 나와 있고 휴게실 이런 건 제외겠죠. 당연히. 그 다음 2항에 보시면 화재 대응 지침서인 다음 사항이 포함 신고 요령 대응 요령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도난방지 장치 설치 기준 그죠? 금연구역 지정. 자 밑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 전체 가번에 보시면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할 때 자 규격은 다음과 같다 해서 그 사각형 틀 길게 안에 금연구역 시설 또는 전체 이렇게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노란색 글씨는 붉은색 주황색 약간 붉은색 계열이죠. 그죠? 글씨 붉게 우리가 이걸 연상을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좀 연상할 수 있게 주홍글씨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주황색 붉은색 주홍글씨 이렇게 연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담배 금연 뭐 담배 표시해서 이렇게 쭉 해놓은 거 있죠. 그죠? 예, 그것도 같이 봐두세요. 그래서 외관로 이번에 보시면 필요할 때는 영문으로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화재니까 외국 사람도 보러 올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할 때 금연구역 전체면 갈로 안에 전체라고 썼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점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흡연구역이라고 할 때는 밑에 흡연구역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여기 흡연구역하고 그 밑에 표시 보세요.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우리 아까 흰색 노란색인데 흰색이라고 돼 있죠. 글씨는 주홍글씨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검정색 푸른색으로 한다는 거. 이거 차이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흡연구역에는 편의시설 만들라는 것도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문화재 보호활동의 지원 자 문화재 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 전문 인력의 양성할 수 있고 장학금 지급할 수 있고 그 돈 주려니까 뭔가 증명서가 필요하니까 증명서 제출할 수 있고 사망이죠. 그 다음에 사항 보시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변경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이건 당연하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5항 보시면 딱 보니까 뭔가 부진해요. 그러면 지급 중지 반환 명령 할 수 있다. 됐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 장관 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부 장관 0에서 다른 거는 됐는데 성적증명서 제출 보시면 자 성적증명서의 제출 사유에 보시면 전공학과를 변경했어요. 문화재과인데 갑자기 뭐 법대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지 사유. 자, 그 중지 또는 반환 규칙과 관련해서 보시면 사망의 문화재청장은 장학금 받은 사람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 명령,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제출할 걸 제출하지 않았을 때 됐죠. 그 다음 8번에 보시면 문화재 교류협력의 촉진, 교류협력 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9번에 보시면 유네스코 관련된 거 한번 보죠. 네, 문화 네트워크, 국제 간의 네트워크를 한다 이 말이죠. 자, 1항에 보시면 문화재청 산하에, 둘째 줄 끝에 있죠. 문화재 산하에 네트워크 센터를 만든다는 거.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센터를 법인으로 한다. 됐죠? 요것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남북 간 교류. 자, 여기 제가 한 두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첫 시간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남북 간 문화재 교류 노력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조사한다. 그 다음에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교류협력 대상 사업해서 영구조에 보면 나와 있죠. 연구, 수리, 교류. 그렇게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세계유산 등의 등재. 문화재청장은 자, 둘째 줄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인류무형 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뭐 노력해야 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한 겁니다. 12번에 보시면 외국 문화재 보호. 됐죠? 첫째 줄에 1항의 첫째 줄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서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조약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자 문화재청장이 딱 봤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문화재를 딱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걸 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할 수 있다. 유치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자 외국 문화재가 반출국으로 적법하게 반출되면 돌려줘야 되겠죠. 적법하면 반환.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보시면 비상시의 문화재 보호. 자 비상시가 뭐가 있냐. 긴급일 때죠. 그죠? 뭐 전시, 사변, 준하는 사태일 때 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2항에 보시면 문화재청장은 자 국외로 반출할 수 있어요. 이때는 보호를 위해서 긴급할 때 하는데 국외까지도 갈 수 있대요. 미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4장 국가지장 문화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건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